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계속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언론 탓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생방송에서 언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뉴스를 여러분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언론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가 나오면 상당히 센 징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화낸 것은 바로 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물론 신동아라는 매체, 이 잡지 월간지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 신문, 방송 인터뷰보다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꾸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은 이렇게 기자들, 언론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 언론들을 그렇게 격려하더니 자신들이 잘못해서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언론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정반대로 언론 자유를 위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정권이다.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최근 발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권은 칼과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모든 매체와 이 사이버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킨다. 또 그것이 아주 합법적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표현이 좀 셉니다. 칼과 총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면서 언론중재법도 그 일환이다. 만약 친여 매체가 자기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아마 봐줄 거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게 들어올 때는 언론 관계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옥죄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 특히 지난번 한겨레 일면 톱 기사였던 윤석열이 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건희 씨 자기 본인 장모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내 편을 따지지 말고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늘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이 사람들, 문정부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통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면 신동아가 없어지기 전에 이 정부가 먼저 쓰러질 것이다. 국민의 인식 수준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과 이렇게 갈등하고 탄압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오래 못 갔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은 언론 표현 자유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지금 군사 독재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누가 쿠데타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다. 이런 연성 독재, 연성 전체주의 시도 역시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연성 독재, 연성 전체주의 시도 정권으로 단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쌍특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를 함께하자는 이 말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정부는 내가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년 전부터 가족이다 뭐다 다 털었다.
정상적인 총장 직무 정지까지 징계해가면서 온갖 짓을 다 했다. 특검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과도한 수사를 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그런 조작 선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상당히 언론 자유를 미는 쪽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어제 이재명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들의 일탈과 가짜뉴스, 조작, 왜곡 보도 때문에 제가 피해가 너무 크다. 이 메타버스 일정 중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지키라고 특권을 부여했더니 그 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조작해 자신들의 개인적 이권을 챙기는 것 같으라. 반드시 개혁해서 진실만 보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지지자들이 가입해서 있는 사실 좀 알려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달라. 좋은 기사,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기사가 있으면 카톡이나 밴드 등을 통해 주변에 알려주시면 그게 언론이 아니겠나. 그런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다 좋은 뉴스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사고 그래서 카톡이나 밴드나 뭐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달라.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피해의식은 심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지키라고 특권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사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민간 기업입니다. 물론 허위 보도 사실이 아닌 거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들으면 정말 언론관이 좀 의심됩니다. 이런 사람은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부르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재명 후보 그동안 언론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보다 더 세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 간의 이 차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3월 9일 그때 보면 알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